안녕하세요. 속궁 시니어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요,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혼자 살수록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할 돈 이야기. 무섭게 하려는 이야기도 아니고 불안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덜 걱정하며 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.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아직 괜찮아. 지금은 건강한데 뭐. 그런데요, 문제는 꼭 아플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.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, 갑자기 연락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, 그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돈 정리입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인천에 사시는 박 어르신 79살이십니다.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.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요.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병원에서 입원비를 내라고 했는데 박 어르신이 당황하셨습니다. 내 통장이 어디 있더라? 비밀번호가 뭐더라? 급한 마음에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다 틀렸습니다. 결국 딸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딸도 어머니 통장 위치를 몰라서 한참을 헤맸다고 합니다. 박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랍니다. 그때 너무 창피하고 답답했어요. 내 돈인데 내가 모르니까요. 그 이후로 박 어르신은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어디에 뭐가 있는지, 비밀번호 힌트는 뭔지 하나씩 적어두셨습니다. 보세요.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미리 정리해두면 급할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혼자 살수록 꼭 점검하셔야 할 돈 5가지 차분하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. 국민연금, 기초연금, 매달 들어오는 이 돈은 어르신의 생활 그 자체입니다. 그런데 의외로 자동이체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, 이체 한도가 얼마인지, 비밀번호를 기억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까요? 은행 앱을 여시거나 은행에 직접 가서 자동이체 내역을 뽑아보세요. 전기요금, 통신비, 보험료, 이런 게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그 중에서 쓰지도 않는데 나가는 돈이 있으면 바로 해지하세요. 이체 한도도 중요합니다. 혹시 한도가 하루 1,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? 그럼 위험합니다. 누군가 통장을 몰래 쓰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은행에 가서 하루 한도를 5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낮춰두세요. 큰 돈 쓸 일 있으면 그때 가서 올리면 됩니다. 비밀번호는요, 종이에 적어두지 말고 힌트만 적어두세요. 예를 들어 생일 4자리라면 내 생일이라고만 적어두는 겁니다. 완전한 숫자는 위험하지만 힌트는 괜찮습니다. 두 번째, 병원비와 비상금 통장입니다.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당장 써야 할 돈이 어디 있는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큰 스트레스입니다. 부산에 사시는 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. 75살 혼자 사십니다. 이분은 통장을 3개로 나눠놨습니다. 생활비 통장, 병원비 통장, 비상금 통장. 각 통장 표지에 포스트잇으로 적어두었습니다. 생활비, 병원비, 비상금. 이렇게요. 김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랍니다.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. 생활비는 매달 쓰는 돈이고, 병원비는 아플 때 쓰는 돈이고, 비상금은 정말 급할 때 쓰는 돈. 각각 역할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. 큰 돈일 필요 없습니다. 병원비 통장에 200만 원, 비상금 통장에 300만 원, 이 정도만 있어도 마음이 훨씬 든든합니다.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,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. 세 번째, 보험 정리입니다. 보험이 몇 개인지,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, 누가 담당자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
예전에 들어둔 보험,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설계사,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대전에 사시는 이 어르신 78살이십니다.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보험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. 집에 가서 서류를 다 뒤졌는데 보험 증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. 결국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. 이 어르신이 한숨 쉬시며 말씀하셨답니다. 매달 보험료는 나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 못 쓰니 무슨 소용이에요.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알고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입니다. 오늘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종이 한 장 꺼내세요.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. 보험 이름, 보험회사 전화번호, 담당자 이름. 이 세 가지만요. 다 적으셨으면 그 종이를 통장이랑 같이 보관하세요.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요. 네 번째, 카드와 자동결제입니다. 쓰지도 않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 생각보다 많습니다. 카드가 몇 개인지, 어떤 카드로 자동결제가 되는지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. 광주에 사시는 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. 76살 혼자 사십니다.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매달 15,000원씩 빠져나가는 항목이 있더랍니다. 뭔가 했더니 3년 전에 가입한 건강식품 정기배송이었습니다.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. 건강식품은 작년에 끊었는데 카드 자동결제는 안 끊었나 봐요. 3년이면 50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예요. 아까운 돈이죠. 이렇게 모르고 나가는 돈 정말 많습니다. 오늘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. 카드 명세서를 쭉 보면서 이게 뭐지? 싶은 항목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해지하세요. 작은 돈 같아 보여도 1년, 2년 지나면 꽤 큰 돈이 됩니다. 이건 절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. 다섯 번째, 누군가 대신 볼 수 있는 목록입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. 통장 위치, 보험 서류, 비상 연락처. 비밀번호를 적으라는 말이 아닙니다. 힌트만 있어도 됩니다. 서울에 사시는 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. 77살 혼자 사십니다. 이분은 공책 한 권을 만들어 놨습니다. 제목은 내 돈 정리 노트. 거기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. 연금 통장은 서랍 위쪽. 병원비 통장은 서랍 아래쪽. 보험 서류는 빨간 파일.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은 큰딸. 이렇게요. 정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랍니다. 이 노트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요.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더라도 딸이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. 이건 이 통장. 이건 이 사람에게 연락. 이 목록 하나만 있어도 어르신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덜 당황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목록을 만들 때 자식한테 다 알려줘야 할까요? 그건 어르신 판단입니다. 전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. 급할 때 연락할 사람,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이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합니다. 비밀번호나 정확한 금액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. 어르신 여러분, 돈을 정리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. 오늘을 편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. 정리해 두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내 생활의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습니다.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.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혼자 살면서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하지만 미리 정리해두면 그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하루 만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은 연금 통장만 확인하시고 내일은 보험 정리하시고 모레는 카드 명세서 보시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. 일주일만 투자하면 앞으로 몇 년을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
오늘 이야기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혼자 사는 시니어가 꼭 해둬야 할 준비, 돈 말고도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속공 시니어 이야기였습니다.